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경북지역연합회 부회장 최종규 박사입니다. 근본 시간에는 제가 주로 활용하고 즐기는 인공지능과 메타버스 관련 앱과 실제 활용하고 있는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제목을 노코드 AI 메타버스 활용이라고 붙였는데, 인공지능이나 메타버스의 기술적 이론을 전혀 몰라도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강의로 들어가기 전에 제4차 산업혁명 관점에서 AI 메타버스를 살펴보십시다. 4차 산업은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가 교차하는 영역에서 활용되는 기술과 산업으로 진화화 세계를 지향한다고 하겠습니다.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의 혁신 기술을 활용하여 현실 세계의 모든 내용을 가상 세계로 연결하여 메타버스를 구현하고, AI,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예측하고 최적화하여 이를 현실 세계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한편 전기기관과 같은 발명은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을 동인한 혁신적인 기술로 산업 전반에 두루 적용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런 혁신기술을 범용기술, 즉 General Purpose Technology라고 부릅니다. 결국 AI와 메타버스는 4차 산업의 범용기술인 것입니다. 저는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은 융합이 견인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종래에는 가속기, 원자 현미경, 천체망원경, 초미세 방막공학, 그리고 경박단소 등의 더 빨리, 더 멀리, 더 작게 등등의 연구개발 트렌드가 과학기술의 발전을 이끌었지만, 이들 기술이 거의 물리적인 한계까지 도달하지 않았을까요? 따라서 저는 전혀 다른 학문이나 기술이 통습하여 화학적으로 하나가 되어 새로운 물질이나 상품, 서비스가 창출되는 융합, 즉 컨버전스가 현대 과학기술을 견인한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른쪽의 융합과 융복합 인재상의 개념들을 참조하시고, 따라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아울러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AI 이론은 1956년 존 맥카시 교수가 창안한 것으로 상당히 긴 세월의 부침을 겪으면서 진화하여 이제는 비전공자도 활용하는 수준으로 일상화되었습니다. 2016년도에 인공신경망을 모델링한 머신러닝 기반의 알파고가 등장하여 당시 바둑 세계 챔피언 이세도를 구단에게 3승 1패를 기록함으로써 인공지능 붐을 일으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에 오픈 AI에서 챗 GPT LLM을 발표함으로써 이미지 만들기, 계획 짜기, 텍스트 요약, 쓰기 도움 등등 우리 일상에서도 AI를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원래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대거 노벨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단백질 설계 및 구조예측 인공지능 모델을 개발하여 3명이 노벨 화학상을 수상하였고, 인공신경망 머신러닝을 발명한 제프리 헌턴과 존 호필드가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메타버스의 메타는 초월, 가상을 의미하고, 버스는 유니버스, 즉 우주를 일컫는 이들 두 단어를 조합한 신조어가 되겠고, 1992년 닐 스티븐슨의 SF 소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아바타를 이용하여 사회적, 문화적인 활동을 하면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여 소유하거나 거래가 가능한 세계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메타버스는 어떤 세계관을 가지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담 한마디 하겠습니다. 흔히들 메타버스라고 발음하는데 타는 버스, 저상버스, 전기버스의 버스가 아닙니다. 수년 전 대선에서 나온 매주 타는 버스, 줄여서 메타버스라고도 하였는데 이런 버스가 아니고 조금 천천히 그리고 부드럽게 버스라고 발음하면 좋겠습니다. 메타버스는 가상세계와 현실세계가 결합된 확장현실, 즉 XR에서 구현되는 세계입니다. 관련 용어를 살펴보면 현실과 가상세계를 결합시켜 증강된 실제 경험을 제공하는 증강현실 AR, 폐쇄된 루프 하에서 사용자가 실시간 몰입하는 가상세계 VR, 증강현실과 가상현실을 복합하여 가상세계의 일부를 현실적으로 표출하는 세계가 혼합현실 M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버스나 메타버스 융합에 핵심적으로 활용되는 범용 기술을 흔히들 XR 플러스 DNA라고 표현하는데 이들은 확장현실 XR과 D, 즉 빅데이터, N, 네트워크, A, AI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AI, 메타버스는 주로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융합되는 범용 기술이고 제조, 로봇, 콘텐츠, 자율주행 등 산업계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유용한 앱 등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의 소트 기억하시죠? 경기장 지붕에 설치된 12대의 카메라를 활용하여 그라운드의 선수 22명의 29개 신체 부위를 매 순간 어떤 지점에 위치하고 있는지 측정하여 데이터화하고 월드컵 공인구 알라훌라의 내부에 공의 실시간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관성 측정장치 IMU를 탑재하여 공의 위치를 추적하여 인공지능이 오프사이드로 의심되는 순간을 잡아냅니다. 이때 소프트는 VAR 판독관에 자동으로 오프사이드 경고를 날리고 VAR은 주심을 불러 최종 판정을 하도록 합니다. 오프사이드로 의심되면 비디오 판독으로 확인 판정하는데 70초 정도 걸렸던 것이 15에서 25초로 단축시키고 판정되면 경기장 모니터에 오프사이드 순간을 3D 메타버스로 표현하여 실감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한편 원래 국내 프로야구에 도입한 ABS도 AI를 기반으로 심판의 판정을 도우고 있는데 미국의 트리플 A 시합에서 먼저 도입하였지만 볼 스트라이크 판정에 대한 불만을 원천 봉쇄한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정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부르면 사용자의 아바타가 메타버스 스튜디오에서 그 노래에 맞춰서 춤을 추고 이 광경을 실시간으로 SNS에 송출하는 가상 공연장, 오디션 체험관 혹은 미래의 노래방 시스템, AI 융합 메타버스 체험관 시스템이 조만간 상용화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맨 오른쪽 영상은 저희 외손자가 에버랜드 내의 메타버스 체험관에서 다양한 표정과 몸짓으로 노래하고 춤을 추는 광경인데 앞에서는 아바타가 외손자의 표정과 동작을 그대로 따라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 슬라이드는 메타버스와 인공지능을 융합한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입니다. 가상 스튜디오 시스템은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학교 등에서 대시민 소통, 고객과의 대화, 학생 등과의 비대면 소통 수단이나 원격 교육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슬라이드 양쪽에 참석자들의 모습이 표출되고 화면의 오른쪽에는 주관기관의 출연자들이 표출되는 것입니다. 발언하는 기관장이나 강연자 혹은 사회자는 가상 무대의 가운데에 서게 되는 구성입니다. 비대면 원격으로 화상의 소통의 장, 세미나, 교육 등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는 일반인들이 널리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앱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LLM, 즉 거대 언어 모델은 마치 빅테크 기업의 전쟁터인 것처럼 치열하게 각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하여 출시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사의 챗 GPT를 필두로 구글, 페이스북의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빙 등등입니다. 텍스트를 텍스트로, 즉 글씨로 서비스하는 특히 한글 모드에서 최적화된 네이버의 클로바X, 글씨를 이미지로 서비스하는 캔버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 툴이죠. 글씨를 비디오 영상으로 서비스하는 브류, 비디오 스튜 등은 인기리에 활용되는 인공지능 앱들입니다. 챗 GPT를 필두로 하여 다양한 LLM은 리포팅, 학술, 마케팅, 창작 등 매우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고 왼쪽 아래 그림 캔바는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을 찾아서 내가 원하는 글씨만 입력하면 팜플렛, 현수막, 카탈로그, 설명서 등을 무료로도 사용자가 직접 제작 가능하게 됨으로써 디자인 회사들의 매출이 많이 줄어들어 고전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제가 직접 제작한 인공지능 비서 이름이 론니 엔젤입니다. 원하는 말을 글로 입력해 두면 AI 비서 론니 엔젤이 예쁜 목소리와 표정으로 잘 전달해 줍니다. 맨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사진처럼 저는 그룹 사운드 밴드에서 베이스 기타를 치고 색소폰 오케스트라 단원으로 알토 색소폰을 연주하는 등 음악 활동에 취미와 좋은 특기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여 저는 가사를 뽑고 이 가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앱이 발라드풍의 곡을 작곡하게 하고 한편으로는 BTS 음악 스타일의 빠른 노래까지 동일한 가사로 작곡을 시켜보는 등 저의 취미나 개인기를 갈고 닦는데 가끔 인공지능 앱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인공지능이 작사를 하기는 했지만 시적 혹은 노래 가사로서의 감성이 너무 부족하여 특히 너무 직설적이로 노골적인 표현 등이 많아서 제가 일부 가사를 수정하는 바는 있지만 수정된 가사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앱이 작곡과 연주를 하는 실력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한편 몇 년 전에 미국 콜로라도 주에서는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으로 미술전에서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앞부분에서 저는 가상 스튜디오와 인공지능 비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실제 만들어 본 사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들은 두 가지 기술을 결합하면 뉴스 스튜디오에서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뉴스를 직접 방송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죠. 현실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무대 제작이나 촬영 등을 컴퓨터 그래픽, 디지털 트윈, 정강현실 등으로 구현한 가상 스튜디오로
해결할 수 있고 AI 비서 개념의 아나운서와 보이스를 융합하면 NG 없이 방송을 할 수 있고 실시간 SNS로도 송출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근본 강의를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덧붙여 보겠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저희 10개 얼굴 스냅 사진을 학습한 인공지능 앱이 제작해준 저희 젊은 시절 모습입니다. 눈, 코, 입의 특징을 정확하게 표출해서 만족스러운 사진이 되었습니다. 한편 이런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SNS상에 가짜 인간이 많이 돌아다니고 이를 이용하여 피싱을 한다든지 사기를 치기도 합니다. 인공지능과 메타버스의 역기능을 방지하는 데도 업계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